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학술 연구 정보 서비스, 일명 리스를 이용해서요.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으신 연구 분야의 논문을 수집하고 해당 연구의 주제어 및 연구 초록만 따로 추출해서 텍스텀에 보유 데이터로 업로드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연구 영역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정 분야의 연구 경향을 살펴보는 방법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지식구조 연구입니다.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외에도 양적 통계 분석법을 활용한 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해서 효과의 크기를 측정하는 메타 분석 등이 많이 쓰였는데요. 메타 분석은 양적 통계를 이용한 연구만 적용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지식구조 연구는 특정 분야의 연구들을 종합하여 각 논문이 제시하고 있는 주제어 또는 초록을 구성하는 핵심 키워드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관련 분야의 연구 경향을 살펴본다는 점에서 시계열적인 경향성의 변화를 탐구하는 데 장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양적 통계로의 접근을 어려워하시는 상황이기도 하고, 논문 작성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관련 전공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공부가 필요하실 텐데요. 이러한 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연구 주제이자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식구조 연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공부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이해가 가능하실 것이라 보고, 오늘은 여러 연구들을 한꺼번에 수집하고 각 연구에서 주제어와 초록을 수집하여 텍스텀에 업로드하는 방법에 포커스를 두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학술 연구 정보 서비스 리스에 접속을 해주시고요. 회원 가입이 되어 계신 분들은 반드시 로그인을 해주시고, 회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은 회원 가입 절차를 진행하신 다음에 로그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우리가 검색했던 연구들을 모두 다 모아서 내보내기를 하려면 반드시 회원 가입과 로그인 절차가 완성이 되어야 그 다음에 내보내기 기능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꼭 회원 가입까지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시니까 일단 저는 텍스톰을 활용한 연구들의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검색을 이렇게 텍스톰이라고 지정을 하고 검색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국내 학술 논문과 학위 논문, 그리고 단행본, 연구보고서 이렇게 4개의 카테고리로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대부분의 지식구조 연구나 연구 경향에 대해서 탐색하는 연구들은 국내 학술 논문들을 주로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플러스를 누르시면 검색 결과로 나왔던 109개의 연구들의 내용을 쭉 보실 수가 있어요. 리스에서는 기본적으로 한 화면에 10편의 연구만 노출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변경을 함으로써 최대 100개까지 한 번에 출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100개 출력을 선택을 하고 조회를 누르시면요, 이렇게 100개의 연구들이 쭉 나온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위에 체크 표시에 체크를 해주시고 내 서재 담기를 눌러 보시면요, 제가 우리가 인터넷 쇼핑할 때 장바구니, 지금 당장 사지는 않을 거지만 나중에 사고 싶어서 모아놓는 장바구니 기능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리스에서도 내가 따로 모아보고 싶은 연구들을 내 서재 담기 기능을 이용해서 따로 저장을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 기본 세팅은 기본 책장으로 되어 있지만 저는 미리 텍스텀 연구라고 만들어 놨거든요. 네, 그게 아니시라면 따로 새 책장 만들어 자료 담기 기능을 이용해서 네, 본인의 책장명을 입력을 해주시고, 카테고리를 의무적으로 한 번은 반드시 지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대충 아무거나 선택하셔서 등록을 누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새 책장 만들어 자료 담기, 이걸 눌러 보시면요, 본인 책장에 이런 식으로 자료가 생긴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만약에 우리가 남은 9건을 더 담고 싶으시면요, 아까처럼 검색 결과로 돌아가서 이렇게 눌러 보시고 여기서 100개 출력으로 바꾸신 다음에 쭉 내려오셔서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셔서 마저 체크를 하신 다음에 내 서재 담기를 이용해서 아까 만들어 놨던 책장으로 가시면 될 것 같으세요. 이렇게 해서 내 서재에 담기.
네, 하시면 네, 105개. 4개는 왜 안 남겼는지 모르겠지만 네, 일단 이렇게 다 됐다고 가정을 할게요. 네, 일단 책장에 담긴 연구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네, 특수통 연구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렇게 담긴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페이지당 20개 출력이 기본 세팅인데요. 100개씩 출력 등으로 바꿔보실 수도 있어요. 네, 지금은 안 나왔지만 이렇게 조회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100개의 연구가 한 화면에 나오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보내기를 해볼 건데요. 여기 위에 체크란에 전체 체크를 해주시면 100개의 연구가 한꺼번에 체크가 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내보내기 기능이 있어요. 이 내보내기 기능을 이용해서 클릭을 하시고 그럼 별도의 팝업 창이 하나 뜰 겁니다. 그러면 로딩 될 때까지 잠깐 기다렸다가요. 네,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서지 정보 내보내기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는 내보내기 형태를 선택해야 되는데 엑셀 저장을 클릭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서지 정보의 형식은요, 상세 정보로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세 정보로 눌렀을 때 데이터 표시 양식은 세로와 가로 형식이 있는데, 세로는 지금 보시는 이미지처럼 이런 형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내보내기를 하셔서 저장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데이터 편집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가로로 내보내기 형식을 할 겁니다. 다 클릭을 하셨으면 이러한 형식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내보내기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띠링 소리와 함께 우리가 아까 지정했던 100개였죠? 100개의 연구가 이런 식으로 내보내기가 된 결과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좀 화면을 좀 키워서 설명을 좀 드려볼 텐데요. 쭉 키워서 봤을 때 여러가지 리스트가 나오는데, 여기 A열은 논문 제목, B열은 저자명, 그리고 C열은 발행기간, D열은 학술지명, E열은 권호에 대한 사항이고요. F열은 발행 연도, G열은 작성 언어, H가 주제어. 네, 여러분이 초록 밑에 있는 그 핵심어들 있죠? 네, 보시면 이렇게 주제어들이 나와 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정보들이 쭉 나오는데 대부분의 필요한 자료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목과 저자, 그리고 학술지명, 발행연도, 주제어, 그리고 국문 초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 영문 초록을 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예시에서는 영문 초록은 언급하지는 않을 거고요. 이렇게 국문 초록만 이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원본 자료는 보존을 하는 게 좋겠죠. 보존을 하시고 여기에 복사하기 기능을 이용해서 일단은 복사본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사본이 하나 만들어졌죠. 여기서 우리가 필요 없는 정보는 일단 지워 볼게요. 이렇게 발행기간 정도 지우고요. 뭐 이거는 선택사항이시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정보만 남겨두시면 될 것 같으세요. 이렇게 하고 쭉 지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실제적으로 분석이 필요하신 자료는 이 주제어와 국문 초록이 되겠죠. 물론 이 주제어만 가지고 연구를 하실 수도 있고요. 이 국문 초록을 형태소 분석을 해서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내용은 뭐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는 부분이니까요. 네, 쭉 보시면서 혹시나 이 내용 중에서도 간혹 중복돼서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복된 데이터를 좀 지워줘야 될 텐데, 여기 위에 보시면 데이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중복된 항목 제거가 있어요. 네, 이거 선택하시면 이렇게 셀 하나를 선택한 다음에 진행하라고 나오잖아요. 일단은 저희는 전체를 다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문 초록 G열까지 다 잡았고요. 중복된 항목 제거를 누르시고 여기서 어느 기준을 하나 선택하시면 되는데, 제목을 기준으로 선택하셔도 되고요. 주제어를 대상으로 선택을 하셔도 되고, 국문 초록을 대상으로 선택하셔도 되고, 다만 이제 저자를 선택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동일한 저자가 쓴 여러 편의 연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자명으로는 기준을 삼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제목을 기준으로 한번 삼아 볼까요?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보시면 네, 한 개의 중복된 연구가 나와서 그것들은 제외가 됐고 99개의 고유한 연구들만 남겨놓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겠죠. 주제어만 가지고 분석을 하실 것인지 국문 초록만 가지고 분석을 하실 것인지 이걸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주제어만 가지고 선택을 하신다면 일단 주제어만 내용을 좀 볼까요? 네, 굉장히 되게 핵심어들 같은 경우에는 4개에서 5개 정도를 많이 쓰시는데, 이렇게 많이 나온 이유는 애초에 주제어가 이렇게 영어로 작성된 경우도 있고, 아니면 국문 초록 밑에 보시면 국문으로 작성된 주제어가 있고 영어 초록 밑에 작성된 영어 키워드가 이렇게 동시에 표시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선택을 하셔야겠죠. 네, 대부분 국문 연구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네, 영어보다는 이렇게 국문만 해당을 하실 거니까 이런 것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 간혹 이렇게 국문 없이 영어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국문으로 해석을 좀 해주셔야겠죠. 쭉 보시면서요. 네, 사실 여기서 영어만 따로 지워내는 방법은 솔직히 저는 아직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거의 수기로 지워주시는 게 가장 좋긴 하고요. 일단은 이 모든 것들 다 가지고 분석 대상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이것을 텍스트용으로 업로드 해야 될지를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일단 이 주제어에 해당하는 부분을 모두 블럭을 잡으시고요. 컨트롤 C를 누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메모장이나 노트패드 플러스를 키셔서요, 거기다 붙여넣기를 할 거예요.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 이렇게 그대로 붙여넣기를 진행을 할 겁니다. 물론 엑셀 그대로를 올리실 수도 있긴 한데요, 그렇기보다는 여기서 아예 수정된 데이터를 어느 정도 조금 검토를 해본 다음에 필요한 내용만 남겨두고 올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텍스트홈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단어와 단어를 구분하는 기준이 이 띄어쓰기 하나입니다. 네, 공백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띄어쓰기들도 임의로 다 붙여 주셔야 돼요. 물론 이제 가끔 단어 자체가 이렇게 띄어쓰기가 꼭 필요한 단어들이 있어서 저자분들마다 이런 식으로 띄어쓰기를 하시긴 하는데, 사실 이게 분석에서는 되게 안 좋죠. 왜냐하면 단어와 단어를 구분하는 기준이 띄어쓰기로만 구분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그대로 옮겨서 업로드를 하시게 되면 텍스트홈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이렇게 하나의 단어로 인식하지 않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렇게 3개의 단어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단어들은 다 붙여 주셔야 되거든요. 네, 이런 걸 한꺼번에 수정하기 위해서 저는 노트패드 플러스를 이용해서 수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H를 누르셔서요, 네, 찾을 내용은 띄어쓰기 한번, 바꿀 내용은 띄어쓰기가 없이 그대로 하신 다음에 단어 완전 일치를 해제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모두 바꾸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이러면 네, 띄어쓰기가 된 것이 없이 모두 다 합쳐진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이 상태에서 이제 이런 단어들을 좀 구분해 줘야겠죠. 현재 이 초록들을 다운로드 해 보시게 되면 네, 여기서 주제어만 보셨을 경우 이렇게 단어와 단어의 구분이 콤마를 통해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콤마 같은 경우를 이제 전부 다 띄어쓰기로 저희가 바꿔줄 건데, 이런 경우에 찾을 내용에 콤마를 입력하시고 바꿀 내용에는 띄어쓰기 한번, 그리고 단어 완전 일치를 꼭 체크를 하셔서 모두 바꾸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해제됐는데 이렇게 띄어쓰기 한 번 된 걸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모두 바꾸기 눌러보세요. 그러면 콤마 대신에 단어와 단어의 구분이 이렇게 띄어쓰기로 된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걸 그대로 올리셔도 뭐 괜찮지만, 보시면 이렇게 영어적인 부분은 우리가 국문만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워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작업 자체는 좀 수작업으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좀 지워 주시고, 또 중요한 부분은 아까 영어로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네, 이런 부분도 옆에 보면 국문이 붙어 있으니까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영어만 붙어 있는 경우가 아까 있었는데, 네, 그런 부분은 찾으셔서 만약에 이렇게 이 단어가 없이 이렇게 영어로만 나와 있다라면 이렇게 한글로 예, 번역을 좀 해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단어들이 많은데요, 유사어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사회 연결망 분석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의미 연결망 분석하고요.
그리고 시멘틱 네트워크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면요. 네, 이렇게 시멘틱 네트워크 분석이라는 게 있고 의미 연결망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결국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유사어들은 하나의 단어로 좀 통일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물론 연구자에 따라서 명확한 근거가 있으시다면 이러한 단어를 그대로 쓰시는 경우도 있으시지만 아무래도 빈도 부분이나 어차피 유사한 말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합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는 의미 연결망 네트워크 분석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의미 연결망 분석이나 의미 연결망 네트워크 분석하고 같은 말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 세 개 중 하나의 키워드로 모두 다 통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가도록 하고요. 쭉 봤을 때 그러한 작업들 좀 많이 수행을 해 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가끔 이렇게 보시면 대부분은 많이 유사한 언어들을 써주셨기 때문에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꼭 그러한 단어들이 나온다면 한 번씩 이렇게 검토를 해보시면서 꼭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이나 키워드 네트워크 서비스 이러한 단어들 같은 것도 하나로 합쳐주실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런 경우도 간혹 나와요. 영어 초록을 쓰고 가로하고 국문 초록, 영어로 이렇게 단어를 써주시고 핵심어를 그리고 가로를 이용해서 국문으로 주제어를 써주시는 경우도 있으신데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영어를 지우고 국문만 남겨놓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콤마가 바뀌지 않았네요. 그래서 이 부분의 콤마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콤마를 누르시고 띄어쓰기를 한번 하셔서 모두 바꾸기를 이용해서 꼭 지워주시면 되고 간혹 이렇게 안 지워지는 경우가 또 생겨요. 이런 경우에는 단어 완전 일치를 해제하신 다음에 모두 바꾸기를 눌러보시면 바뀌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렇게 완성이 됐다고 하면요.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통해서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텍스트톱 연구라고 했으니까요. 텍스트톱 연구라고 지정을 해놓고 저장을 할 건데 저장 용량이 얼마큼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보시면 15KB라고 굉장히 적게 나오긴 했죠. 하지만 나중에 이 자료 우리가 15KB짜리 자료를 그대로 업로드 하신 다음에 또 나중에 수정할 게 있으셔서 다시 다운로드를 하실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다시 또 업로드를 하시게 되면 용량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이렇게 적용이 안 됐을 때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이러한 에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또 영상 촬영을 했었거든요. 우측에 보이시는 카드를 확인해 보시고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용량을 그대로 올리는 게 아니라 텍스트톱 연구라는 것을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 일종의 더미 데이터를 하나 만들어 놓고 업로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임의적으로 이렇게 용량 자체가 적었을 경우에는 조금 확실히 큰 용량을 만들어서 올려주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임의로 한 100KB짜리를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여기 나와 있는 자료들 있잖아요. 이 자료들을 그대로 복사하셨다가 계속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셔서 용량을 좀 크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용량을 크게 만든 거 연구 더미 데이터로 수정을 한 다음에 저장을 좀 할게요. 저장을 하셨을 때의 차이를 한번 볼까요? 145KB 훨씬 많이 커진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저희가 업로드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텍스트로 들어오셔서요. 바로 이제 데이터 수집하기란에서 보유 데이터로 가셔서 이제 우리가 저장했던 더미 데이터를 먼저 올려줄 겁니다. 더미 데이터 올리기를 여기 파일을 누르셔서요. 찾아봐야겠죠? 더미 데이터 열기를 누르셔서 아무것도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집 리스트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텍스트톱 연구 더미 데이터라고 만든 파일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적용이 이제 완료가 되었는데요. 완료가 제대로 되셨더라면 데이터 미리 보기를 보시면 이렇게 리스트 하나가 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적용이 완성이 된 거고 용량을 눌러보시면 우리가 적용했던 키워드들이 제대로 나와 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정제 형태소 분석을 넘어가시고요.
네, 이 경우에서는 우리가 직접 아까 형태를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일종의 형태소 분석이 완료된 결과처럼 이렇게 키워드만 나와 있기 때문에 별도로 형태소 분석을 진행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요. 선택 안함을 눌러주시고요. 네, 이렇게 우측에 있는 앞에 체크박스에 체크를 해주시면 분석 리스트 생성이 활성화가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분석 리스트 생성을 눌러서 확인을 눌러보시면요. 등록되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편집한 내용을 적용하고 있습니다가 지나가고 나면 이렇게 편집된 데이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라는 멘트를 보실 수 있고요. 다만 이 파일은 우리가 실제로 분석해야 될 파일이 아니라 진짜 분석해야 될 파일을 업로드 해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일종의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우리가 아까 전에 여러 번 복사해서 데이터 용량을 부풀리게 해줬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용량을 가지고 계속 분석할 수는 없고 실제로 분석해야 될 데이터를 덮어 씌워 줘야 되겠죠. 그래서 파일 업로드 부분을 이용해서 우리가 실제로 분석해야 될 파일을 찾아와서 적용을 눌러 주십니다. 자, 이렇게 편집된 데이터를 적용하고 나면 편집한 내용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라는 멘트가 뜨고 있고요. 네, 조금만 기다리시면 네, 이렇게 편집된 데이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라고 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밑에 단어 빈도 부분에서 미리 보기를 한번 눌러 보시면요. 우리가 업로드했던 진짜 분석 데이터의 결과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업로드된 파일은 영어 주제어를 제거하지 않고 올렸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유사어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노트패드 플러스에서 미리 수정을 하시거나 지우고 올리시게 되면 네, 조금 더 정확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연구의 초록만 한번 모아서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에서 보시면 여기 G열에 해당하는 정보가 각 연구의 연구 초록이 되겠습니다. 쭉 보시면 빠짐없이 잘 들어와 있는데 간혹 보시게 되면 이렇게 중간에 초록이 빠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해당 연구를 직접 검색을 하시거나 아까 내 서재에 들어가 보시면 해당 연구에서 바로 그 원문 정보를 보실 수 있는 클릭 버튼이 있으니까 그 클릭을 하셔서 원문 정보를 확인해 보시고 거기서 직접 복사 붙여넣기를 통해서 빈 곳을 채워 넣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준비가 다 됐다고 가정을 하고요. 해당 정보를 조금 모아 볼게요. 쭉 해당 정보에 해당하는 거 전부 다 이제 블록을 잡아 주시고 보시면 끝까지 그 다음에 컨트롤 C를 통해서 복사를 해 두신 다음에요. 노트패드 플러스를 다시 키셔서 여기서 새로운 파일을 만드신 다음에 붙여넣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쭉 연구의 초록이 모아서 붙여넣기가 된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아까 빈 곳은 우리가 연구를 채워 넣었다고 가정을 하고 네, 쭉 정보를 이렇게 모아두신 다음에 파일 다른 이름 저장하기 그래서 텍스톤 연구 초록 이렇게 저장을 하겠습니다. 네, 저장이 다 되셨으면요 다시 텍스톤으로 돌아오셔서 네, 이렇게 데이터 수집의 보유 데이터에서 데이터 업로드를 통해서 네, 분석하려고 하는 파일을 선택을 하시고 수집 리스트 생성 눌러주십니다. 이렇게 해당 키워드로 수집 중입니다. 수집이 완료되면 데이터 미리 보기가 가능합니다 라는 멘트가 나오면서 이렇게 원이 움직이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네, 이렇게 수집이 완료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보면은 네, 각각의 초록이 잘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바로 정제 형태소 분석으로 넘어갈게요. 네, 이번에는 아까는 선택 안함을 눌렀지만 이번에는 완성된 문장의 형태를 우리가 형태소 분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직접 선택을 눌러주시고요. 분리정제는 기본적으로 전체가 세팅되어 있습니다. 다른 거 하실 건 별로 없고요. 밑에 한국어만 선택을 하시고
분석기는 여러분들이 원하신 거 선택하시는 게 좋겠죠? 하지만 저는 미캡을 좀 더 선호하기 때문에 네, 미캡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명사가 세팅되어 있는데 저는 명사 분석을 주로 하기 때문에 명사만 기본 세팅된 걸 그대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되셨으면 우측에 체크박스에 체크를 해주시고 네, 분석 리스트 생성을 눌러주십니다. 이제 편집된 데이터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제대로 적용이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분석 결과 밑에 있는 단어 빈도의 미리 보기 기능을 이용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아까 전에 올렸던 원문 데이터에서 형태소 분석이 어느 정도 완성된 결과를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물론 나중에 연구의 목적에 맞춰서 텍스트를 정제해 주어야겠지만요. 이대로 활용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나중에 클리닝을 하신다면 이런 외자, 겉, 등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지워주시는 것이 좋고요. 보시면 텍스트톰도 이렇게 텍스와 톰으로 쪼개졌는데 나중에 이것들도 합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빅데이터의 빅자도 따로 잘린 것 같네요. 네, 이 부분도 합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앵그램 결과를 봤을 때도 이렇게 두 개의 단어를 비교해서 보신다면 어떤 것을 합치고 어떤 것을 지워야 하는지 쉽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추후에 데이터를 정제하기 위해서 정제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서 그리고 수정을 직접 하신 이후에 업로드 하실 때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만약 업로드를 하실 때 제대로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역시 우리가 올렸던 263KB의 용량과 여러분들이 수정하신 용량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니까요. 초반에 알려드렸던 방법대로 정제 데이터를 다운로드 하신 이후에 일부 용량을 조금 더 복사 붙여넣기를 하셔서 늘리시고 그것들을 업로드를 하셔서 더미 데이터를 만드신 이후에 실제로 분석하셨던 수정하셨던 데이터를 그 위에 다시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이용하시면 이용하시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연구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유용한 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